네, 안녕하세요. 위로보틱스 이현백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구에 내려왔는데 역시 대구는 춥네요. 제가 항상 추웠다는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추워서 어쨌든 제가 어디 발표 자료에 가면 긴장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러면 사투리를 많이 써요. 근데 오늘은 사투리를 써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활과 생산성의 경계를 넘어선 웨어러블 로봇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뭐 60년대부터 뭐 처음 언론상 논문상에서 나왔던 게 1800년대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군사용으로 됐던 게 뭐 군사용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의료용으로 갔다가 의료용에는 인증, 임상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요즘 자급자용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제한된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려고 지금 회사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보틱스라고 저희가 2021년 6월에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로봇 쪽에 계신 분들이겠지만 저 회사가 무슨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창업 멤버들은 삼성전자에서 로봇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개발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모토는 많은 로봇들 기술들 중에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로봇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왜 하필 웨어러블 로봇이냐 이런 고민을 초반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개발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 있을 때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가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저희가 개발하고 그걸 기술 이전했던 로봇인데 그때 하면서 400여 케이스의 임상이라든가 뇌졸중 FDA라든가 뭐 의료기 뭐 일반인 쪽으로의 안전 인증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걷는 거 말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잘 걷게 하는 거에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 대표인 뭐 한기대 김용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개발했던 로봇들을 기술 고도화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지금의 협동 로봇들이 산업용 로봇에서 센서를 달고 조금 더 확장하긴 했지만 로봇이 근본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센서도 없이도 저렇게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면서 있으면서 밴드위스를 정말 높이기 위해서 센서를 달 필요 없이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사람도 안전하고 로봇도 안전한 그런 기술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구동성이 좋은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메커니즘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제어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센서 없이도 저렇게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할 수 있는 로봇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도 저희는 이제 다자여도 그 로봇 핸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보다 더 정밀한 모션을 하지만 기존의 산업용 그립풋보다도 정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전한 이걸 가지고 망치질을 하거나 이럴 수 있게 하는 이런 유연 로봇 기술들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웨어러블 로봇이냐?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 기술의 미래는 사람들하고 더 공존하고 사람들의 환경을 같이 쓰고 사람들하고 계속 인터랙션하는데 다이내믹하게 이제 인터랙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로봇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핵심인 인터랙티브 로봇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액추에이터부터 제어, 그다음에 상에 따른 알고리즘까지 모든 것들이 사람들하고 다이내믹하게 공존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협동 로봇이냐 아니면 뭐 핸드냐 아니면 이족 보행 로봇이냐 웨어러블 로봇이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장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인터랙션하면서 더 빨리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로봇이 저희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깊은 인터랙티브 로봇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가장 먼저 최초의 대중들을 위한 로봇이 웨어러블 로봇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My First Ever Robot, 사람들의 첫 번째 개인화된 로봇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해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킴의 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흔히들 말하면 제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있다고 그러면 아이언맨을 만드냐고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아이언맨들부터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웨어러블 로봇이 이게 탑승형이냐 웨어러블 로봇이냐 좀 경계가 모호하지만 코난의 이런 탑승형 로봇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아이언맨들, 엣지 오브 투마로우의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 많이 보고 사람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람의 근력을 증강하거나 거동 보조, 아니면 신체 기능을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마저도 상지 보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지 보조가 되려고 그러면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로봇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하지부터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고, 요즘은 이제 하지 로봇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사용에서 의료용으로 하고 작업자용으로 이렇게 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구층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아직 기술적으로 니즈를 만족 못 시키고 있어서 지금 니즈가 좀 더 강한 재활 의료 쪽이라든가 작업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들이 회사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고, 지금 삼성에서 출시하려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조용으로 하는 일반인 보조용으로 한다거나 일부 스타트업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실제로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상시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 무겁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 로봇이 날 도와주는 건지 내가 이 로봇을 끌고 다니는 건지 모를 그런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정말 가볍고 편안하면서 모션을 제약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의자에 앉을 때 자동차에 타고 갈 때 이럴 때 웨어러블 로봇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시 착용 가능할 정도의 무게와 모션을 제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상시 착용 가능한데 꼴랑 2시간 쓰고 말고 아니면 30분 쓰고 말고가 아니고 이런 사용 시간에 대한 이슈들도 필요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안전해야 되면서 노출이 되어도 자연스러운 이게 노인분들한테 채워보니까 나 싫어, 이건 나 약한 사람 같아, 이런 것들도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채웠을 때 모든 사람이 찰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어떤 제어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돼야지, 그래야지 저희는 이런 것들로 해서 상식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된다거나 결국은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뭘 타고 가더라도 결국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때는 저희가 걸어서 도착하기 때문에 이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저희는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저희 회사가 바라보는 사업 영역은 사람이 노화, 질환, 상해로 떨어지는 운동 영역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체하고자 하는 로봇 기술들은 점점 고도화가 되고 가고 있는데 인간의 능력들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로봇 기술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런 인간 능력을 보완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된다 그러면 웨어러블 모빌리티, 그러니까 저희는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보다는 사용과 무게와 사용성을 혁신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라든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영역에서의 웨어러블 로봇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웨어러블 모빌리티라고 새롭게 좀 정의를 했고, 저희는 빠르게 시장에 이런 영역들은 아직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업자용 웨어러블 로봇을 빠르게 시장에 내보내서 저희가 라인업을 구축하고
그 상시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수집된 데이터로 해서 생산성과 근골격 이슈를 해결하는 스마트 자극 케어를 갖다가 적용하는 자급자형 웨어러블 로봇 두 가지를 지금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매출은 자급자형 웨어러블 로봇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웨어러블 모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상시 착용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은 저희는 웨어러블 모빌리티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액티비티인 걷기를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걷기는 많이 걸으면 근육도 강화되고 자세도 균형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보행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이런 선순환적인 건강 정진 운동이라고 그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한 선순환 구조인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거나 질환 상해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근육이 약화가 되고 장요근, 척추기립근 뭐 이런 근육이 약화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노인들의 꾸부정한 자세, 비대칭적인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만성 요통이라든가 피로감이라든가 무게 중심의 이동에 의한 관절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행 능력이 감퇴가 돼서 다시 보폭이 좁아지면서 써야 되는 근육들을 못 쓰게 돼서 하지 근육이 약화가 되고 이런 강한 악순환적인 순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로 퇴화된 보행 능력으로 삶의 독립성이라든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노인들이나 사고나 상해로 보행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 말고도 하루에 2만 보, 3만 보 걷는 작업자들, 물류라든가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이라든가 뭐 올레길에서 동반 여행자의 두 사람의 보행 능력이 다를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고 내려올 때는 무릎 아프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걷기의 불편함이 또 존재하고 또 특히 뇌졸중, 파킨슨, 하지 불안전 마비 환자들이 보행 재활을 해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보행 능력을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왔을 때는 일상생활 보조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운동을 정전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어서 이런 이동성 개선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보행 약자, 환자들까지 모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웨어러블 모빌리티, 그러니까 상시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로봇이냐? 전문가의 보행 재활 운동보다도 로봇을 이용한 보행 훈련 등이 2배에서 4배의 훈련 효과도 뛰어나고 특히 지속성이 뛰어나다는 것들은 논문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봇들을 상시 착용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상시 착용성, 이용의성, 그다음에 그 가격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의 장치로 하고 이걸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라든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된 제품은 이런 형태입니다. 무게는 1.4kg 정도이고 노트북 무게 정도 되죠. 그리고 한 개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개 싱글 액추에이터로 해서 보행의 전 구간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존의 로봇들은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코어 메커니즘이 다 앞쪽에 있고 사람을 둘러싸는 건 다 패브릭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 가지 사이즈로 모든 신체 사이즈에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어러블 로봇은 시스템 퍼포먼스 인덱스를 그 대사 에너지 감소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의 데이터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서 조만간 논문으로도 밝혀질 거고 그러면서도 사용상의 뭐 불편함 있게 모션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웨어러블 로봇이 된다 그러면 보조해 준 것 말고 오히려 저항을 주어서 물속에서 걷는 느낌이라든가 모래주머니를 찾는 느낌을 주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근육, 특정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가 타겟 유저라고 생각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치를 쓰고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 쓰던 근육, 바른 자세 보행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서 젊은 보행으로 만들 수 있고 안전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상시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근거력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보조를 했고 그게 결국 퍼스널 AI 코치 같은 형태로 나와서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을 실제로 구현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할 때나 보관을 할 때도 이렇게 패키지가 될 수 있고 앞쪽에만 배치하면서 1.4kg로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시스트와 엑서사이즈 두 가지 모드로 보조와 운동을 시킬 수 있고 그걸 섞은 인터벌 운동 같은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 상시 착용 가능한 걸로 퍼스널 AI 코치 형태로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웨어러블 로봇들이 한계가 있었던 거를 저희는 1.4kg로 되는 거로 아까 대사 에너지 감소율도 최고치로 할 수 있으면서 가격도 싸고 운반이 쉬우면서 기존의 것들이 의료기 냄새가 안 나게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션에 제한이 없으면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로봇으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고 그 로봇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목적으로 상시 착용 웨어러블 로봇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치가 위임입니다. 저희가 회사 이름은 위 이노베이트 로보틱스고 로봇 이름은 위 이노베이트 모빌리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맞는 걷기 운동, 개인 맞춤형 운동도 가능하게 되고 보조 모드, 운동 모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갈 때는 보조 모드로 하고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오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는 충격 흡수 모드가 별도로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성을 극대화하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보조를 하기 위해서 보행 분석 그러니까 속도, 규정, 안전성, 근력, 민첩성들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보행 나이 그러니까 논문상으로도 그 사람의 속도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남은 수명이 보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논문으로도 있어서 저희는 보행 나이라는 것을 갖다 디파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봇을 만들었고 올해 저희가 집중해서 했던 게 만든 로봇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한 400개스의 임상도 했었지만 이 로봇으로 수원시 보건소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역 시니어 한 40명 정도를 4주 6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이제 8주짜리 마지막 날인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 그다음에 한 번 왔을 때 1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8주 프로그램을 하다가 나중에 6주, 4주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 때 정도 되면 본인들이 착용을 하고 저희가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장치를 차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운동하는 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많은 계산들을 해서 그 사람들에 맞는 그 사람의 보행 속도라든가 보폭이라든가 대칭성, 규칙성들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거나 경사를 올라갈 때는 도와주면서 보폭해주고 그리고 남은 뒤쪽에 한 15분 정도 집중훈련 할 때 15분 정도 뒤쪽에서는 저항 모드로 해가지고 오히려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람들의 보행을 바꾸게 되면 이게 4주 차입니다. 원래 이분이 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나중에 4주 정도 지나게 되니까 지팡이 없이도 보행 속도도 30% 이상 개선되면서 대칭성, 규칙성, 보폭 같은 것들이 다 커졌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행 속도, 지구력, 균형 능력 등을 향상해 가지고 더 젊게 평균 한 16살 정도 젊게 보행을 경험하셨고 그다음에 보행만 도와줬는데도 운동 걷기 운동의 정정 효과로 해서 신체 기능이 전부 78% 했는데 두 분이 그리고 하반기는 거의 90% 됐고 저희가 나중에 40명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신체 기능 전반적인 기능들이 다 개선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보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운동이 끝났을 때는 하지 근력이 평균적으로 22.4%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어서 말단 근육이 감소되는 게 발목 같은 경우는 한 30% 됐는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깁스를 했을 때 2주 정도만 깁스를 하면 사람의 근력은 그 근육이 한 8% 정도 빠져요. 근데 근력은 한 30% 정도 빠집니다. 2주 만에. 근데 근육이 8% 빠지는 거는 50대 이상에서 10년 정도 지나야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근육을 안 쓰면 그만큼 퇴화 속도가 완전히 빨라져서 강한 악순환이 되는데 그 근육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근력들이 많이 증가되는 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웨어러블 로봇이 지금은 한정된 사람이 한정된 장소에만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헬스케어 디바이스라든가 일상생활 보조, 모빌리티,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상에서의 실감 기술로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